충북경찰의 수갑 관리가 엉망입니다.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 관리 대상이지만 잃어버려도 그만입니다. 무단 투기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버린 사람과 땅 주인 모두 안 치우겠다고 버티다 보니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IT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시각 대신 청각과 촉각, 후각을 이용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북경찰이 최근 4년 동안 잃어버린 수갑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소식을 지난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수갑은 그야말로 공권력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것이죠. 실제 법령에서도 수갑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위해성 경찰 장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지난 4년 동안 충북경찰의 수갑 분실 건수는 무려 33건. 수갑을 그저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는 건지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죠. 먼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충북경찰이 분실한 수갑은 모두 33건. 경찰서별로는 청주청원서 6건, 충북지방경찰청과 제천서 각 5건, 음성서와 보은서가 각 4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는 것인지 충북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해봤더니 39.3%가 개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이나 지나 올해 뒤늦게 수갑 분실을 신고한 모 경찰서의 수사과장. 그런데도 정기점검 공문상에는 제대로 소지하고 있던 것처럼 기재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또 최근에는 잃어버렸던 수갑을 책상 서랍에서 찾았는데 지급받은 구형 수갑 여러 개 중에 섞여 있었다며 다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한 파출소에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구비한 공용 수갑을 시설 공사를 하다 잃어버리고 누가 어디서 분실한 건지 파악조차 안 됐습니다. 퇴직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4건이나 됐고 인사이동 중에 잃어버렸다는 경우도 4건이나 됐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어요. 나라에서 지급받은 물품이니까, 자기한테 받은 물품이니까 그거를 그만큼 내 몸처럼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난감 사서 그렇게 장난을 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진짜로 수갑이나 그런 장비를 취득했을 때 다른 범죄에 쓰일 가능성도 있고. 업무 중 분실하는 경우도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올해 한 경찰서에서는 중국으로 경찰 여럿이 피의자를 검거하러 갔다 수갑을 분실하고 오는 등 체포나 검거, 인계 과정에서 분실하는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의자를 탐문하다 잃어버렸다는 경우도 있었고 단속, 신고 처리, 사건 처리 중 잃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법령에서 위해성 경찰 장비로 분류된 수갑. 그러나 최근 4년간 발생한 충북경찰의 수갑 분실 33건 중 징계가 내려진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자, 이 같은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일선경찰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수갑을 지급받고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방금 전해드린 대로 잃어버려도 정작 경찰 내부에서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관리와 징계 모두 허술한 실태, 계속해서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4년간 충북경찰이 분실한 수갑은 33개나 되지만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의나 중대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는커녕 변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도 하지 않는 불문 처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규정상 수갑 분실에 대한 징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는데 사실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시설 및 물품 관리 태만일 경우 경과실이더라도 견책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지방경찰청은 수갑은 물품으로 볼 수 없고 물품은 사무용품 같은 비품을 말하는 것이라며 알쏭달쏭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14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인 주의가 내려졌는데 이 역시 경찰서마다 천차만별.
업무 중 분실은 적극적 면책 규정에 따라 면책되지만 소속 경찰서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하는 반면 어떤 경찰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과실에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징계와 신분상 조치와는 별개로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 경우에는 변상 조치를 하게 돼 있지만 이 또한 같은 사유라도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마다 다릅니다. 33건 중 변상 조치가 내려진 건 불과 4건이지만 환수액을 다 합쳐도 5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7년 사용 연한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몇천 원 내지 3만 원 내외의 비교적 적은 액수이기 때문인데 7년이 지나면 이마저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급품이나 또 위해성 경찰 장구 장비의 수갑은 필수 장비예요. 근데 그거를 분실했는데도 제대로 소명이 안 되고 관리 감독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 경찰 조직 내에서의 이건 직무 태만입니다. 경찰서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서별로 본인 수갑이 맞는지 실물과 대조하도록 해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체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뒤늦게 분실 신고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점검 자체가 형식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갑 분실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고요. 징계 규정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그러나 실제 악용된 선례가 있고 분실된 수갑이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배를 내려도 되찾게 될 확률 또한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백신을 맞은 80대가 한때 중태에 빠지는 등 이상 증세 50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일 괴산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80대 여성이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인 뒤 한때 중태에 빠졌다 호전됐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이상 반응 신고 53건 가운데 청주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오한과 발열 등 경미한 증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전해드린 폐기물 무단 투기, 보도도 여러 차례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은 투기한 사람이나 토지주 모두 안 치우겠다고 버티는 실정입니다. 결국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산기슭. 공장 입구부터 곳곳이 쓰레기 덤입니다. 버려진 공장 안. 1급 발암물질 성면이 함유된 보온 내장재부터 타이어, 각종 건축자재까지 소각할 일반 폐기물과 매립할 지정 폐기물이 한데 뒤엉켜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바다에서 사용하던 그물이나 밧줄도 나뒹굴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들은 전국에서 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헐값에 임대한 공장에 무단으로 투기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야간에 보통 1시부터 한 4시 사이 이때 이제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불법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된 지 벌써 4년째. 음성군은 투기자와 땅 주인을 찾아 고발 조치했지만 모두 치울 능력이 없다며 형사처벌만 받고 손을 놓았습니다. 현재로선 행정 대집행밖에 치울 방법이 없는 상태. 그러나 치워도 바로 보전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2018년 적발된 또 다른 현장에선 지난해 말 국비 등 9억 원을 들여 3,500톤을 치웠지만 땅 주인인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에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토지주들은 자신들 역시 피해자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못 치웠을 경우에는 대집행 대상자에서 이제 비용 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서 파악한 무단 폐기물 66만 톤을 치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들어간 비용 환수까진 오랜 기간 행정력, 사법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손으로 톡톡 치면 소리가 흘러나오고 문지르면 향기가 나는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전시회나 박물관 관람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다른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내 한 연구진이 개발한 건데요. 현장에서 반응은 어떨까요?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별빛과 달빛이 감싸는 작은 마을. 독특한 분놀림으로 밤하늘을 표현한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입니다. 주렁주렁 달린 가지를 중심으로 하늘에는 나비, 땅에는 방앗개비가 어우러진 풍경. 작은 존재도 살피던 신사임당의 초충도입니다. 흔히 알려진 작품이지만 다른 건 3D 기술을 이용해 재현했다는 것. 음각과 양각, 굵은 선을 활용해 촉각을 극대화하고 초충도니까 곤충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니까 곤충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2번 두드리면 설명이, 3번 두드리면 효과음이 나오게 했습니다. 탑이 있는 교회가 있는 마을입니다. 향기와 온도, 음악도 작품 묘사에 쓰였습니다. 붉은색에 손을 대니 강렬한 음악과 함께 따뜻함이 느껴지고 주황색을 문지르자 오렌지 향이 올라옵니다. 설명만 들어야 돼서 전시관 이런 데 가면 솔직히 지루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되게 재밌게 여러 미술 작품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내 한 대학 연구진이 고안한 건데 색깔과 악기마다 주는 느낌이 다른 것을 활용해 작품을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A라는 걸 전달해야 되는데 A를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B라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A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코드를 이제 만든 거예요. 악기와 멜로디를 가지고 빨강, 파랑, 초록 이걸 구별했어요. 만들기와 설명 위주였던 특수학교 미술교육에 감상이라는 영역을 추가하고 색채에 대한 이해까지 도와줘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현재 자신에게 있는 감각을 최대한 어린 시절부터 개발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중 감각의 체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아직 개수가 적어 체험하기 위해선 학교마다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상태. 전국 특수학교를 비롯해 상설 전시까지 열 수 있도록 상용화하는 게 다음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무예와 액션을 주제로 한 제2회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여 명의 초청 인사만 참여한 올해 개막작 상영식에서는 액션 느와르 영화 용루각 비정도시가 개막작으로 첫 선을 보였으며 영화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26일까지 충주 시내큐 영화관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또 청주 문희문화재단지에서 모두 71편을 상영하며 온라인에서도 51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영 일정은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었던 충북농업기술원 남부분원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영동군이 농업기술원 남부분원 건립 부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영동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분원 규모와 세부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아울러 농업기술원 남부분원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흉기를 들고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술에 취한 남자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52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이 대부분인데요. 영양제랑 뭐 음료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식사를